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전홍진.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저자가 상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표지에 나와 있듯이 진료하고 연구하며 쌓아온 경험을 적은 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문적인 상담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조언 같이 쉽게 읽히는 책이다. 정신과 박사가 쓴 책이므로 뭔가 전문적이고 난해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 책의 상담 및 해석은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갈 정도로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머리말에 나오듯 이 책은 옆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예민한 마음을 약간 평평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 책의 40가지 사례 중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는 이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저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버드 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연수를 했다. 그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미국인보다 신체 증상을 예민하게 느끼고 실제로도 신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다른 동양이나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많았는데 이 형태의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못 느끼고 무척 예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내재된 국민적 트라우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트라우마란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트라우마의 심각도를 느끼는 정도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크게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겉으로 트라우마가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 아래로 억압된 기억들이 불안을 유발하는 신경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이다. 억압된 트라우마는 노이로제를 만들어낸다. 예민함과 뇌의 작용. 뇌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관이다.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은 뇌의 신경회로망에 담겨있고 수억, 수조 개의 회로가 모여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없어지거나 오래된 신경회로는 망각 과정을 통해 사라지는 반면 자주 경험되거나 강렬한 트라우마와 연결된 신경망은 더 강화되어 단단해진다. 반복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매우 예민한 뇌는 매우 예민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 우리 뇌의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의 말단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들어있다. 신경 전달물질이 충분하면서도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예민성이 잘 조절된다. 이 신경 전달물질의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적으면 기분, 인지 기능, 움직임, 수면,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욕이 심하게 떨어진다. 예민성이 병적인 상태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 삼아 도움을 받고 스스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뇌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며 평생에 걸쳐 수정, 변형된다.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뇌의 해마는 수많은 새로운 신경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새로운 신경의 연결망을 만든다.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뇌 구조가 다를까? 일반 MRI로는 일반 사람과 우울증 환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 뇌에서 신경 연결망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신경 물질이 담당한다. 이 물질은 신경의 생존을 돕고 손상을 회복하는 역할도 한다. 어린 시절에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위협을 인식하는 뇌의 편도체가 민감해지고 위협에 반응하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든다. 이것을 위협 반응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부신피질 호르몬 증가가 만성화되면 뇌신경의 연결망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의 일상화다.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일상적인 경험, 사건, 대인관계까지 더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위협 반응은 더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긴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편안해하며 예민함을 느끼지 않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며 지내는데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와 환공포증.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그가 버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환공포증의 일종으로 동그란 형태의 물건이나 구멍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다. 둥근 표면 가운데 아래로 움푹 되어 있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면 불편하게 느낀다. 구멍이 있는 단추나 가운데 씨가 많은 해바라기나 수세미류의 식물, 피부가 심하게 파여있는 사람을 봐도 온몸이 오싹하면서 환공포증이 몰려온다.
찹스 같은 천재가 왜 환공포증을 갖게 되었을까? 찹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미혼모의 아들로 입양을 간 그의 경험이 아마도 원인일 것이다. 공포증이나 만성적인 불안, 우울증, 신경증은 흔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 있다. 환공포증은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어머니의 모성을 형상하는 둥근 모양에 대한 공포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잡스는 양부모가 그에게 해준 선택받은 아이란 말을 듣고 자랐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승화시켰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아이작 뉴턴은 무척 예민한 사람이었다. 뉴턴은 1642년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주 울주소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복자로 아버지가 죽고 석 달 후에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한다. 뉴턴이 3살 때 어머니 한나는 목사인 스미스와 재혼했는데 엄마의 재혼으로 뉴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스토크는 뉴턴의 재능을 알아보고 어머니 한나를 설득해서 뉴턴을 대학에 보내도록 만든다. 뉴턴은 1693년과 1703년 2번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렸다. 우울증과 편집증적 증세를 드러내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모두를 불신했다. 뉴턴은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와 예민성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타이거 우즈와 입스. 입스는 골프에서 스윙이나 퍼트 등 각종 동작을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불안해서 호흡이 빨라지며 손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다. 골프 외에도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양궁, 사격 등 모든 스포츠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입스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골퍼 토미 아머라고 알려져 있다. 타이거 우즈는 아버지 얼 우즈의 지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1996년 프로로 전향했다. 1999년 8승, 2000년 9승을 거뒀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56승을 거뒀다. 이런 세계적인 스타 타이거 우즈도 2009년 11월 말에 터진 스캔들 이후에는 큰 시련을 겪었다. 우리 마음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면 입스가 발생한다. 입스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다. 결국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편안하게 임해야 한다. 자신이 이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보자.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표정이나 말투에 항상 민감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피부 클리닉에 가거나 성형수술도 받지만 정작 자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표정이나 말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는 드물다. 표정이나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자신의 표정을 바꿔보면 좋다. 말투도 중요하다.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배려해준다. 대화할 때는 눈을 잘 맞추는 것이 좋다. 눈을 서로 맞춰 어색해질 때에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맞춰야 자신의 진심이 잘 전달된다. 표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대인관계도 바뀐다.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해보자.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얼굴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도 한다. 혹은 얼굴을 좌우 방향으로 5에서 10도 돌려서 보기도 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과 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울을 보면서 목을 똑바로 하고 머리 위치를 어깨 중간으로 해서 목뼈를 세운다. 두통이나 허리 통증은 흔히 잘못된 머리 위치 때문에 발생한다. 직장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오랜 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컴퓨터 모니터의 위치와 높이를 조절하자. 그렇게 머리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머리 위치가 바로 되어 있으면 대화할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 보는 사람도 머리 위치를 편하게 둘 수 있다. 예민한 위장을 달래보자. 예민한 사람은 긴장하면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설사를 한다. 우리 위장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뇌 장축이라고 한다. 뇌와 장은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장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민하거나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흔히 기능성장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다.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장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이토카인 등의 면역 물질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뇌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에 많은 영향을 준다. 반대로 예민한 뇌는 이런 물질을 분비하도록 명령해 장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위장의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많이 분비하곤 한다. 코르티솔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맞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올라가면 내장이 있는 폭부에서 지방 축적이 일어나 폭부 비만을 유발한다. 예민한 사람은 내장 지방과 폭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길 권한다. 완전히 쉬는 능력. 쉰다는 것은 우리 몸과 정신이 완전히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집에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웹서핑을 하고 SNS를 한다. 이는 오히려 뇌를 더욱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완전히 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단순해지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며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편안해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긴장 이완 훈련.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다.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해서 의자 등받이와의 사이에 공간이 조금 생기도록 앉는다. 팔은 아래로 내려 중력에 몸을 맡긴다. 아랫배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한다. 30번 정도 하고 눈을 뜬다. 자는 것보다는 깨는 것에 집중하라. 매우 예민한 사람이 잘 자려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면서 생체 리듬이 시작된다. 일어난 뒤에는 잠을 완전히 깨야 한다. 잠을 완전히 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빛을 쬐면 비타민 D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잠을 깨기 위해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출근하자마자 오전에 한 잔 정도 마시면 좋다. 오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둥글레차나 보리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걱정을 정리해보자.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 많다. 걱정이 너무 많고 뒤죽박죽으로 옷이 가득 차 있는 장롱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걱정을 마음의 장롱에 잘 정리해서 넣어보자. 걱정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가진 걱정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일을 정리한다. 내가 가진 걱정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의논이 필요한 일을 정리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걱정 가운데 나 혼자 해결이 가능한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 혼자 해결이 가능한 일들은 해결 방법도 적는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 대 편안한 사람. 하버드대의 월딩거 교수가 행복한 삶의 비밀을 연구했다. 그의 결론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먼저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본다. 이렇게 이 책은 우울증 및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고 예민한 사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언들이 후반부에 나오고 맨 뒤에는 부록으로 우울증 테스트가 들어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고민이다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